좋다 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요즘입니다. 네. 이번 주랑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가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네. 개학 전에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강경한 대응이기도 한데요. 네. 일반인들은 이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은 좀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저희 같은 직장인들 회식 다 취소하셨죠? 그렇죠. 네, 취소됐죠. 다 취소를 했습니다. 네. 우리 직장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난 후에 회식 같은 거 말고 집으로 바로 귀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의심 증상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가격리 후에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기본 수칙 잘 지키는 것. 그렇죠. 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그런데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뭔가 이 도움의 손길,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또 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또 대구 경북 환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위로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소개를 직접 해드릴까 합니다. 좋죠. 네. 우선 한 대학생이요. 손수 쓴 편지와 또 음료수와 마스크를 군산 의료원에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것만 밝힌 건데 네. 이 마음에 비해서 작은 물품만을 준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준비를 했다 하면서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쵸. 따뜻하고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군산 나온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요. 직접 그린 그림에다가요.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보이고 있죠? 네네. 뭐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료진분들 힘내세요. 라는 글과 그림을 통해서 저렇게 감사의 마음을 예쁘게 담았네요. 그러네요. 정말 이 화사한 봄만큼이나 네. 아주 훈훈한 따뜻한 우리 이웃의 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열심히 또 바이러스와 사투를 펼치고 있는 의료진분들 네. 계시죠.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하루빨리 완쾌하셔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자, 천국의 참 좋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네. 우리 곁으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이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벚꽃도 피고. 벌써 네, 피어있어요? 피었어요. 네. 확인을 매화도 피고. 못했네요. 네. 그렇게 피었더라고요. 이제 네.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봄이 오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남지은 리포터가요. 직접 봄을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네. 순창에서 봄 내음을 물씬 느끼고 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이제 봄이 왔잖아요. 겨울 쓸고 있어요. 포근한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추위를 이기고 나뭇가지 사이로 활짝 피어난 매화. 섬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3대 명산 체계산. 장해고장에서 맛보는 특별한 음식. 순창에서 만든 봄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면 봄의 전령사 매화를 볼 수 있는데요. 향긋한 냄새에 벌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매화. 이 향기 느껴지세요? 여기 오자마자 그냥 향이 확 나는데요? 꽃향기가? 요즘처럼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매화꽃을 보면서 이 마음의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힐링을 한 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앉아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해 보이는데요. 물장난도 치며 봄을 제대로 누리는 두 사람입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선생님, 봄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나요? 순창의 3대 명산에 강천산, 해문산, 체계산이 들어가는데요. 봄이 되면서 얼음이 녹았던 그런 물들이 흘러서 여기에 이곳을 지나서 그다음에 체계산을 지나서 향가를 지나서
광양을 지나서 남해로 빠져나가는 섬진강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에 빛나는 섬진강을 뒤로 한 채 다음 장소인 체계산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곳곳에 두 사람을 환영하듯 나뭇가지 사이로 만개 직전인 진달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설사님 이거 진달래죠? 아, 네, 맞아요. 여기 진달래. 꽃봉오리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나고 있는데 이 꽃들이 다들 만개해서 활짝 여러분들을 맞이를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요거 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네. 다음 주면 뭐 다 피겠는데요? 리포터님 얼굴에도 진달래 꽃이 폈는데요. 센스. 여기 꽃이 또 있네. 진달래의 기운을 얻고 다시 힘차게 출발.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다 올라온 거예요? 좀 한숨 돌리시고요. 그럼 이제 뭐 밥 좀 먹을까요? 벌써 밥을 먹을 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배고프세요?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그런데요. 여기 위에 출렁다리 위에서 쫙 들판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과 같이 배고픈 생각이 쫙 없어질 거예요. 네? 네. 전 이거 금식 초문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다리는 없었다. 270m의 길이를 자랑하는 출렁다리. 왜 표정이 그러세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네. 아, 네. 그러면 제 손을 꽉 잡고. 밑에 뚫려 있다고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뚫려 있지만 이중으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요. 어딜 걷고 있는 건지. 구름 위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새가 되어서 날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여기 적성에 체계산 출렁다리에 오시면 네. 그 기분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체계산을 잇는 아찔한 높이의 출렁다리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담아갈 수 있는데요. 다리를 떨면서 건넌 지은 씨도 어느새 무서움을 잊고 풍경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족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줄 알았잖아요. 아니 이게 왜 사막의 오아시스? 이러면서. 지은 씨의 마음을 아는 듯 건네는 주스 한 잔. 아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요? 고향도 있고 시안이 있고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날씨 오는 너무 거죠. 좋아요. 예. 뭐 등산의 필수품인데? 등산의 필수품? 마이쮸 이거 언니 먹어도 돼? 마지막까지 인사를 잊지 않고 해주는 가족. 전망대에 자리한 간이 흔들다리도 체험해 봅니다. 출렁다리를 이미 건너본 지은 씨에게는 식은 죽 먹기겠죠. 선생님, 체계사는 무슨 뜻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달밤에 누워서 이 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인 하면은 옛날에 네. 비녀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쵸. 비녀체, 비녀 개자를 써서 체계산이라고 합니다. 모라미인의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체계산. 여긴 근데 바위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모양이. 그렇죠. 왠지 책을 옆으로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 그래서 체계산의 다른 이름이 책여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비스듬히 바위가 있었던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935년 이전에는 이쪽이 남원 땅이다 보니까 이쪽을 남원 체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쪽이 이제 순창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체계산 하면 이 전부를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순창군 괴정리와 남원시 대강면에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진달래가 이제 여기에 붉게 이 피어난다고 생각을 쫙 해보세요. 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멀리서도 이 산이 보이는 그런 산이다라고 해서 화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체계산에서 봄을 제대로 만끽하고 갑니다. 산행후 먹는 음식은 당연히 꿀맛. 땀 흘리고 먹는 고기가 맛있는데요. 그런데
고추장의 붉은 색깔이 아니라 갈색입니다. 두 사람이 맛볼 음식은 과연 뭘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사장님. 네, 순창에는 장류가 아시다시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메주를 띄워서 1년 동안 저장을 해놔요. 그걸로 만든 된장 불고기입니다. 엄청 많이 먹고 가야겠어요. 네, 다 드시고 가세요.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 사장님이 1년 동안 정성껏 담근 된장과 돼지고기의 환상조합, 된장 불고기. 아까 우리 꽃 보고 왔죠? 매화꽃. 매화꽃 봤죠? 네, 그 열매가 매실인데 이 지금 매실 또 반찬이 올라와 있네요. 역시 먹을 줄 아시네요. 고기는 쌈 싸 먹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리포터님 먼저 입에 감동. 잘 먹겠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담백하고 부담 없고 거기에다가 뒷맛이 좀 구수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져요. 해설사님, 이거 완전 제 취향인데요, 진짜? 그러세요. 네. 메주를 끓인 후 따뜻한 햇볕과 바람으로 건조 통풍 과정을 거쳐 만든 정성 가득한 된장으로 만든 국을 맛본 후 고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 전 이미 여기서 꽃이 하나 폈어요, 지금. 꽃 피고 이제 꿀벌들 날아올 것 같아요. 나른해지는 봄, 활짝 핀 매화와 아찔한 높이의 체계산 출렁다리.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해준다는 된장 불고기 3종 세트로 순창의 봄을 느껴보세요. 아, 저렇게 매화꽃이 활짝 펴 있는 영상만 봐도 여기까지 그 봄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네요. 이 봄꽃을 보면서 봄이 왔다는 걸 느껴지는 건데 네. 저는 그 매화도 매화인데 이 책에선 출렁다리 아까 보셨죠? 맞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딱 서가지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런 거 좀 즐기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 책에산 출렁다리가요, 바로 내일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요? 길이가요, 무려 270m래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 책에산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거리의 다리라고 하는데 뭐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조금은 좀 삼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곳이 이제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요, 네. 코로나19로 또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 소식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공포감, 불안감에 대해서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그랬죠. 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의 방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안아주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대구와 이웃하고 있는 경북 경산에서 하루 5, 60명씩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사이 못. 온라니까 일단 답답하죠. 약간 무기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그리고 힘든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이들. 또 걱정은 되겠어요. 지금은 외출 좀.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숨은 히어로 대구 통합심리지원단을 만나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마음 방역이 중요해진 요즘. 대구 내 8개 구군 정신건강 전문요원 106명이 모인 대구 통합심리지원단. 매일 전화를 통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 되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케일이나 면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분이 문제가 있나 없나, 즉 치료가 필요한 정도까지 심각하나 그 단계를 좀 나누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단의 급선무는 코로나19 격리 가정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 상담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상담과 처방이 이뤄집니다.
씨랑 계속 붙어 계시니까 또 삼시세끼도 다 같이 챙겨주시고 하시니까 그 안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있으시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수면이나 이런 게 패턴이 이렇게 장기간 되면 깨지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원 한 명당 상담 인원은 하루 평균 약 30명. 쏟아지는 업무에 몸은 힘들지만 불안해할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봅니다. 많은 수의 전화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기는 힘들죠.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모두 다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식사 합시다. 네. 오전 근무를 마치고 맞은 점심시간. 하나둘 각자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보는데요. 업무에 지친 단원들은 잠시 쉬어가는 이 소박한 점심이 참 소중합니다. 저 오늘 제육볶음이요. 보니까 네. 도시락 사오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도시락 사왔어요. 원래는 좀 나가서 먹기도 한데 요즘은 나가서 먹기 좀 그래서 안에서 좀 시간 절약차 먹고 있어요. 이 요리 솜씨가 없어서 맛이 좀 없는 거 말고는 준비하는 건 집에 있는 거 그냥 싸가지고 오면 돼가지고 특별히 힘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진 점심시간. 조금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쟤는 혼자 먹고 하니까 밥맛도 없고. 평소에는 이렇게 마스크 차고 뭐 전화하고 이러지도 않은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전화할 때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 상담을 하고 지금 원래 저희는 대면 상담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만 상담을 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자리 배치를 이미 조금 이제 그 거리를 두고 지그재그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개인 마스크 또 손 소독, 손 세정 이런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전보다 더 많은 양의 상담 전화를 소화해야 하는 오후 업무 시간. 대구 통합심리지원단의 손과 입이 더욱 바빠집니다. 혹시 추후라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시다거나 뭐 좀 우울하시다거나 이런 게 생기시면 이 번호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픈데 약을 못 드신다든지 기저 질환이 앓고 있는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뭐 못 드시고 계신다든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실 때 도움이 잘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상황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면 많이 안심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실 때 이제 그럴 때는 저희도 보람도 느끼고 좀 안심하신다니까 좋죠.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예고 없는 정신적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들. 다른 가족들한테 혹시 피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초조하기도 했을 것 같고. 어머니 저희가 24시간 심리 지원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증상들의 발현들은 낮과 밤의 구분이 사실 없이 야간에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응급으로 대응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문제들을 경찰하고 소방과 같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 6시 야간 근무자 교대 시간. 총 4명의 야간 당직 근무자가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심리 방역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저희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한 1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으면 60통에서 많으면 70통 정도 사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많이 호소하시고요. 또 격리되신 분들이 전화 오실 때도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격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게 언제 끝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걸 많이 질문하십니다. 수면이라든지 불안이 계속 되시면은 한번 그 정신 건강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막연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죠.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힘드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드리고 좀 공감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가끔씩은 또 그 전화 오신 시민분들 중에서 고맙다고 하기도 하시고요. 힘도 많이 나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는 이들.
대구 통합심리지원단의 밤이 깊어갑니다. 감정적으로 쌓인 게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쌓아놓은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털어내므로써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고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말합니다. 감염 사실보다 힘든 건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와 공감으로 어려움은 함께 나누는 마음 아닐까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네. 24시간 상담을 이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번호입니다, 여러분들. 1577-0199. 네. 정신상담이나 심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이런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쪼록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을 해서 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 이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잘 실천하면 분명 우리 함께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이다솜 씨 본인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여기는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입니다. 수사팀이요? 지금 그 이다솜 씨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돼서 연락드리는데요. 네네. 지금 혹시 근데 위치가 전주신가요? 네. 그 조사를 위해서는 서울까지 좀 바로 오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서울이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순창군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는데 이메일을 통해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까지 보냈고 김 씨가 통화 도중 끊지 못하도록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인 유선 조사는 전화로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고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결국 김 씨는 정읍의 한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했고 사기단은 인출한 액수가 맞는지 인증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야,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저라도 속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보이스피싱 저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공공의적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오늘 박수현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통화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박수현 변호사님은 이런 경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방금과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제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냥 끊었습니다. 네. 아닌 거는 알고 있었기 현명하시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전화로 수사를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전화로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은 보이스피싱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줄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오면은 보이스피싱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검찰에서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스피싱이다 싶은 것 같은데 사실 보이스피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는 코로나19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수법이 뭔가 교묘해지고 또 건수가 또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 보이스피싱의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게 대출 사기형입니다. 대출 사기형? 네.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인지대로 얼마를 입금해라.
대출이 승인된 이후에 이 인지대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보다 더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런 전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일반 가계 대출의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범죄자들은 이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사실 다양해지고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피해자들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받는 경우도 참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더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이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물론 있죠.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소액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덜 의심하고 결국은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취업 준비생 분께서도 네. 뭔가 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서 어떤 비관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그렇죠. 끊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는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전화를 해서 당신의 계좌가 어떤 금융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돈을 모두 출금했다가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끊으면은 현행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전화를 끊지 말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남자와 피해자는 장장 11시간 동안 통화를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애인 사인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11시간 이건 말이 11시간이죠. 지금 네. 그런 전화를 하면서 서울까지 와서 돈을 또 그렇죠. 피해를 보고. 네네네. 피해자가 430만 원을 인출을 해요. 네. 인출을 하고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한 주민센터 앞에 이 돈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뭐 수사가 끝나면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그 후에 연락은 두절이 됐겠죠. 그 후에 이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맞아요. 주변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게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요즘에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렸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는 사례 중에는 네. 신종 코로나 관련 안내나 공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요즘에 안내 문자가 워낙 많이 많이 와요. 오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문자와 가짜 문자를 좀 구별을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문자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진짜 문자인 거죠? 네, 왼쪽은 진짜 문자죠.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보이스피싱 문자에는 네. 인터넷 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결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문자를 보낼 때에는 그 왼쪽에 웹발신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죠.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아까 보면은 오른쪽 보이스피싱 문자에는 그 웹발신이라는 내용이 네.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예. 네.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에는 그런 내용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에도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클릭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깔끔한가요? 깔끔합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의심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이 그러니까. 사실이.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SNS 이 지인인 척 하면서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악용 사례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제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 나 누군데 지금 당장 돈이 뭐 1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송금을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인이고 또 그 금액이 보통은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송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내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어디에서 대량으로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 혹하는데요 벌써? 넘어갔어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네, 돈을 보내달라 나한테. 그러면은 또 보내주게 되죠. 네, 그게 바로 피해 사례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인과 또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매일 아침에 이 네. 가족끼리 암호를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어떻게요? 뭐 전북 참 좋다 이런 거. 그거 좋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또 네. 누구나가 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될 수 있대요. 무슨 이게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수법입니다. 대출을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전화를 하죠. 그리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을 위해서는 당신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실적을 올려줄 테니 네. 당신의 통장을 주고 또 당신의 개인 정보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된 통장은 결국은 대포 통장이 돼서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은 모르고 이 통장을 단순히 건네준 것이지만 그렇죠. 통장을 건네준 것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억울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묘한 게요. 그럴듯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저 같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해야 될 진영 씨.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누가 내가 여기에 연루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방법이나 대처법 중요하죠.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보이스피싱이 사실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개인들이 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좀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르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 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보이스피싱을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막상 전화가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전화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래요. 전화가 오면 그냥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악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처벌 분명히 언젠가는 꼭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누구나가 좋아하는 밥 반찬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솜 씨는 어떤 반찬 좋아하세요? 반찬 중에요. 네. 저는 뭐 가리는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소세지예요. 소세지. 네, 좋아하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어렸을 네. 때 참 즐겨 먹곤 했는데 유독 이 소세지 반찬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 네. 탐나고 네. 하나만 더 뺏어 먹고 싶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다 뺏어 드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소시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우리 지역에 이 착한 소시지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네. 지역 농산물로만 만들어서 착하다는 그 소시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착한 소시지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네.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소시지.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뉴스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죠. 우리 아이들 먹일 음식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소세지를 만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착한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정승관 대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반죽부터 가공까지 우리 식탁의 착한 먹거리 지금 소개합니다. 진한 육수에 햄과 소시지가 가득. 국민 메뉴 부대찌개 납시오. 조미료의 맛이 안 느껴지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고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어요. 여기 게 맛있어요. 여기 게 더 맛있어요. 또 칼칼하고 시원하면서 소시지도 수제 소시지라 너무 맛있어요.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라 했던가요? 칼칼한 부대찌개 한 접시 호로록 하고 싶네요. 그나저나 소시지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진한 육수가 비결인가요? 손님들 반응이 뜨거워요.
다들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맛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안에 들어가는 다대기는 순창 장류에서 조미료를 쓰지 않고 만든 장류를 가지고 다대기를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햄소세지인데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햄소세지입니다. 부대찌개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메이드 인 전북이라는 사실. 손님들 입맛 사로잡을 만하죠. 그 전에 먹었을 때는 늘 좀 자극적이고 짜고 그랬는데 물이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천연 재료로 맛을 내면 아주 담백하고 깔끔하고 맛있는 맛이 우러납니다. 천연 재료의 담백함과 수제 소시지와의 만남. 뭐 맛도 맛있지만 엄청 부드럽네요. 그렇죠. 저희가 수제 소세지인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쯤이면 밥 한 공기 뚝딱은 기본 아니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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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맛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수입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뭐 직접 만드는 겁니다. 만들다니? 임실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 소시지를 직접 만드신다고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착한 소시지가 생산되는 곳이랍니다. 작은 못 하나까지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할 만큼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쓴 대표님. 그 덕에 해썹 인증도 받았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얼음을 두고 일하는데 이거는 그 학대 아닙니까? 노동 학대 아닙니까? 고기를 다루는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온도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15도 이상 안 올라가게끔 차별화된 신선도를 유지하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아예 얼음을 펴놓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 농장에서 키운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임실의 대표 특산물인 치즈를 활용한 소시지까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맛의 소시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 먹어야 그 날 것에 오리지널의 소시지 맛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게 정말 정통 소시지입니다. 착한 소시지를 생산한 지 올해로 4년째. 계약 재배를 통해 지역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희 대표님과 처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시겠네요. 잠시 여기 하는 이게 또 같이 쭉 해오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네네. 그 속에서 뭐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작업을 하다가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네, 거의 골라낸다고 골라냈는데 그 얘기를 대표님이 들으시곤 전량 폐기하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고기에다가 양념에다가 판매를 안 하더라도 내가 먹으면 되는데 이만큼도 우리 허용하잖아. 버려. 직장 생활 그전에도 오래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내가 먹기에 걱정스러운 건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착한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재료는 물론 설비까지 직접 제작하는 대표님인데요. 그냥 사서 쓰면 편할 텐데 인생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제작을 하면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내 아이 아빠인데요. 소세지 햄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예, 근데 시중에 있는 소세지는 너무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 아이들에게 이걸 과연 먹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천연에 가까운 소세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누구든 건강한 소시지를 먹을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정승관 대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시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업이라는 거 수익성이 나가야 되면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업도 많은데 그렇죠. 경쟁력이 좀 있어요, 지금은? 독일에는 3년에 한 번씩 식육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0여 명의 독일의 전문 마이스터들이 120가지 항목을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아시아 최다 메달을 또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를 따서
첫 출전해 아시아 단일 업체 최초로 메달을 획득한 건데요. 모든 과정 심사를 받아 이뤄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본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이번에 기부 활동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이번에 동참하게 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학금 전달, 지역 인재 채용 등 착한 기업의 기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예. 대표님의 꿈과 예. 계획은 뭔지 궁금한데요.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먹거리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건강한 사회가 되어져 나가는 게 제 이제 바람이고요. 먹거리에 있어서 대기업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건강한 소시지를 만들어 누구나 맛있게 건강하게 먹길 바라는 정승관 대표. 그 마음을 담아 만든 소시지가 유기농 친환경 소시지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다솜 씨, 이 음식 함부로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착한 소시지, 뭐 착한 커피, 자꾸 이런 착한이 붙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착한 먹거리에다가 맛까지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착한 먹거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먹거리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대전에서 건너온 봄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기대돼요. 벌써부터 봄 살랑살랑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자,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전 도심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보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도솔산 자락 월평공원 습지길인데요. 도심에서 만나기 어려운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동안 사람이 이제 손대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도롱뇽이라든지 상개구리가 좀 편하게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웅덩이나 습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감각적인 생활소품들이 가득한 가게에서 우리 집 분위기를 업 시켜보면 어떨까요? 걷고 싶은 월평공원 습지길을 찾아갑니다. 봄햇살이 따스한 오후, 이런 날엔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게 그만인데요. 외출할 때 필수품, 마스크도 꼭 챙겨야겠죠? 요즘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일상생활이 됐지요.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하지만 집에만 있기는 답답한데 그럴 때 이렇게 한적하면서도 깨끗한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월평공원 습지길을 걸어봅니다. 여기서는 마스크를 살짝 벗어도 되겠죠?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백선에 포함된 곳인데요. 봄을 반기듯 유유히 흘러가는 갑천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안쪽으로 가면 특별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악수를 못하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여기에 대한 오늘 길라잡이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대전 환경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입니다. 대전 생태 환경 지킴이 이경호 사무처장, 오늘의 저의 길동무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 끝나는 줄 알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시고 실제 안쪽으로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의 매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안으로 오늘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대되네요. 시원한 갑천을 뒤로 하고 도솔산 안쪽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포장되지 않은 월평공원 습지길이 나옵니다. 도솔산이 숨겨놓은 속살 같은 곳이죠.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데요.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도심 속에 잘 포장된 산책길도 좋지만 거기서는 차량 소리들, 도시 소음들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산새 소리 들리죠. 또 물새들의 날개짓 소리 들리죠. 걷기 좋네요.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는 도솔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여기 갑천의 자연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냥 산도 느낄 수 있고 하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두 가지의 감성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걷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에서 걷고 싶은 게 12선 이렇게 선정하게 돼 있고요. 대전 한복판에 자리한 월평공원 습지길은 도심 속 생태 도감으로 불립니다. 2009년 국토부가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에 선정됐는데요. 날로 삭막해져가는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월평공원 습지길은 더 소중한 공간이 되겠죠. 뭐 이렇게 보면 주위가 너무 맑잖아요. 그리고 산세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아무튼 공기가 일단 딱 좋고요. 그래서 도심 한 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물이 조금 여기가 맥혀서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오리가 잘 놀고 가면 너무 보고 좋아요. 월평공원 습지길에는 여러 개의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야생 동식물들에겐 소중한 생명수입니다. 주변 웅덩이 안에서 위기종인 도롱뇽 알을 발견했는데요. 봄이 오면 성체로 탈바꿈하겠죠. 안에 이제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런 것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롱뇽이 사실은 이제 자연에 그러니까 개발되고 도시화되면서 사실 적응에 좀 실패한 동물 중에 하나가 그 도롱뇽인데 그래서 대전도 조금 잘 보존된 곳이나 계곡 이런 데가 좋은 곳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월평공원은 다행히 이런 그 공간 웅덩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곳곳에 보면 이렇게 조금씩 알을 낳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봄 되면. 월평공원의 육상 생태계와 갑천의 수상 생태계가 조화를 이룬 습지길.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사실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 미호종개라고 하는 갑천의 굉장히 상징적인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뭐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육상에서 멸종위기종인 사기랑 뭐 수달 이런 애들도 여기서 서식하고 번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뭐 사람이 다니는 편하고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지만 생물이 서식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식장산이나 만인산, 그다음에 계룡산까지 이렇게 다 연결돼서 한 생태계를 이루는데 그 생태 거점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월평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습지길에서 봄 마중을 했으니 이번엔 우리 집에 봄을 들여나 볼까요? 문구류부터 액세서리와 그릇까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이 모여있는 편집샵을 찾았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먼저 저를 반겨주고요. 또 주변의 아름다운 소품들에 눈이 가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핸드메이드 작가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제품들을 입고시켜서 예쁜 제품들이 모두 모여있는 소품 편집샵이에요. 올망졸망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요. 이게 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라고 하니 하나하나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나들이 나온 주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품 구입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여기 입점돼 있는 작가예요. 야, 아이도 막 신기하게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소품들 중에서 직접 디자인한 소품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부터 이쪽까지가 제 디자인 문구들입니다. 이 편집샵에서는 대전과 충남은 물론 전국의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소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소량씩만 선보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작가님들이 입점돼 있는 공간에서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어떤 게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왔을 때 손님들 반응을 보면서 또 받는 에너지도 있어서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종종 할인된 가격으로 이벤트를 한다는데요.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손님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요즘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 작은 소품들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저것 많이 사셨어요. 네. 뭐뭐 사신 거예요? 저희 딸내미 방학인데 집콕하고 있느라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 다양한 스티커랑 또 요즘 유행하는 랜덤 박스 있어서 이벤트로 주려고 샀어요. 본인 거는 안 사신 거예요? 제 것도 샀죠, 당연히. 수세미.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네, 여기 종종 와요. 여기는
다양한 소품이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갖고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샀어? 되게 좀 틀리고 좀 기발하고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향기에 제가 취해가지고 캔들을 그때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니까 너무 힐링되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봄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큰 변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디어 톡톡 넘치는 소품들로 올봄 활짝 웃어 보아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월평공원 습지길. 물길 따라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그 길을 건너라면 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이제 잠들었던 생명들이 깨어나고 숲이 우거지면 싱그러운 기운이 우리를 반겨주겠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건강한 봄맞이를 위해 귀엽고 깜찍한 소품 몇 가지로 기분 전환도 하고 집안에 봄을 들여놓는 것은 어떨까요? 대전에도 봄바람이 부네요. 그러네요. 저는 근데 보는 내내요. 우리 지역의 자랑 있잖아요. 전주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전에 갑천이 있다면 전주에는 전주천. 네, 전주천이 있죠. 네. 맞아요. 굳이 자연을 찾아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 이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는 큰 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하는 차원에서 네. 실천하면서 밤중에 이렇게 전주천 좀 거닐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나가서 마스크 입고 산책하거든요. 아, 그래요? 좀 탁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이런 심신 안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동 친화도시 전주시가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안의 활동이 많은 우리 아이가 있는 집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라보입니다. 획기적이죠. 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자녀 있는 가정들은 네. 집이 거의 뭐 키즈 카페가 됐어요. 진영 씨가 그렇다면서요? 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네. 전주시 야호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나 혹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화를 예약을 하신 후에 행복나눔 장난감 도서관이나 야후 장난감 도서관 송천점 인후점을 통해서 네. 드라이브 스루로 장난감을 대여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약 시간은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을 받는다고 하고요. 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또 직접 대여를 해준다고 하니까 시간 체크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대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점, 대여 기간은 한 15일 정도라고 네. 합니다. 네. 벌써부터 새로운 장난감 가지고 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